강규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을 헤치고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14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분인데 다 신청하셨는데 오고 계신데요 또. 네, 안 오고. 그분들은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은 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규 작가고요. 스크린라이터로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 그리고 현재는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관련 컨설팅과 프레젠테이션, 이런 연출이나 전체적인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실패한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하죠? 그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쓴 책에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연습. 강비조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 네. 책을 뭐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단 쓴 책인데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실전이라는 것과 트레이닝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접해보면 본인의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 다음에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는 실전이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차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분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강규 작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핸드폰 한번 꺼내주십시오. 자, 핸드폰을 꺼내셔서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그냥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강비조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요거 강비조 작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인원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다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 벌써 여러분 좌석 배치 하면서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드셨죠?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뭐 상식적인 겁니다만 보통 이런 단상 뒤에 이렇게 쏙 숨어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30% 이상 더 수월합니다. 훨씬 편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상에서 발표를 하시더라도 절대 단상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전체 바디가 노출돼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책상 앞에 놓고 수업 듣는 것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체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애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노출시켜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굴 속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왜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하면 또 공부 잘 된다 그러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 찾으셨습니까? 네, 좋아요. 거기 보시면 강규 작가라고 있죠? 저희 수업은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려요. 거기서 이렇게 모니터 하시고 체크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를 트레이닝 했습니다. 기업 관련 컨설팅, 국내에 있는 건설사, 뭐 기업, 광고회사 대부분을 다 컨설팅 해봤고요. 이런 트레이닝 받으신 분은 거의 한 10,000여 명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뭐 제 자랑 같지만 국내 최고의 자타공인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나? 제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고객의 이익은 고객의 감동에 우선한다. 목을 풀 겸, 일단 여러분 목 쓰셔야 되니까 목을 풀 겸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이익은 고객의 감동에 우선한다. 무슨 뜻입니까? 잘 못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다른 분 아닙니다. 다른 분.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의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행복감, 여러분의 만족감,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오로지 여러분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시고 또 수업료도 내셨죠? 그럼 여러분이 수업료를 내시고 시간을 투자한 데는 거기에 합당한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동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기업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제가 상대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기업주나 사장이나 고위 간부 임원들이었어요. 임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임원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실력이 향상되려면 뭐가 동반되죠? 고통이 동반됩니다. 정말 고통이 동반돼요. 근데 대부분 그 고통을 못 참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력 향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군요. 눈이 오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드려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에.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뒤에다 좀 조심히. 눈을 헤치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얻는 바가 있어야지. 이쪽에 앉으십시오. 내가 얻는 바가 있어야지. 이 정도 인원이 새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인드도 내가 여기 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홀리한 성령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왜 모였다? 우리의 만남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익을. 저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업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의사소통과 발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의사소통과 발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들이겠죠.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거 왜 중요합니까? 낯선 표정을 지으시네요. 왜 중요합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팩트고요. 왜 중요합니까? 왜? 지금 자존감 향상이 되는 거. 자존감이 향상된다. 좋습니다. 또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 남들한테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좋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왜 좋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다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1세기라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강의를 들으려면, 이런 고급 강의를 들으시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어야 돼요. 대학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교수의 대학 강의, 유명한 교수의 정보를 지금은 무료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낫겠습니까? 하버드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낫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하버드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훨씬 낫죠. 받는 돈이 틀린데. 그런데 걔네들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무료로 올라옵니다. 나 영어 못하는데 번역돼서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강의를 얼마든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면 AI가 정보를 대신한다고 얘기합니다. 판사, 의사가 이제 굶어 죽는다 라는 시대가 10년 안으로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인간이 갈 데가 거의 없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이끌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졌는데 지금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개인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데 단체나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해외 기업들과 코퍼레이션 할 때 그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발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발표를 잘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 내가 진짜 똑똑합니다. 겁나게 똑똑하고 일도 엄청 잘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고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험이나 차량을 파는 웹판원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의 실적은 거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협업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 팀이 실적을 올렸는데 그 실적이 걔가 잘한 건지 팀장이 잘한 건지 부하 직원이 잘한 건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 서울대 업대 수석으로 나왔는데 그럼 여기 맞박에다 딱 졸업장을 딱 붙이고 다니나요? 서울대 업대 수석 졸업 이라고 딱 맞박에 쓰고 다녀? 붙여? 그럼 길 가다가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서울대 공공학번 수석 입학이자 수석 졸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합니까? 그럼 재수없지.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기업 창립 기념 행사에서 PT 발표합니다. 일목요연하게 PT 발표 싹 하고 질문 나오는 거 탁탁 대답 잘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팀이 작년에 꼴등했는데 올해 1등한 이유가 겁나게 똑똑한 애 하나 들어와서라던데 바로 쟤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뛰어납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말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실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옛날에 H제철소 사장 얘기예요. H그룹 회장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어요.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야 질문애가. 그래서 질문도 툭툭 던져봤더니 질문도 또박또박 잘해. 바로 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스카웃했어요. 1개 연구소 직원을 스카웃해서 40살, 50살 되기 전에 바로 H제철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눈에 도드라졌던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겁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한다. 아니면 시니어 강사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TV에 나가시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유명 강사 다 처음이 있어요. 처음에 다 이런 작은 강의실도 안 되는 한두 명 모아놓고 강의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례 하나 더 드리면 국내에 예전에 유명했던 성교육 강사가 있었어요. 성교육 강사 있습니다. 땡땡 분이시죠. 제가 그분 초창기 때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었어요. 학교에 이렇게 초빙해서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가에서조차 기독교 대학 이런 데서는 아예 막 시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성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2000년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90년대 말까지도, 제가 90년대 말학번인데, 말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90년대까지도 대학에서 성교육 강의 이런 게 터부시되던 시대인데, 그때 그분이 성교육 강의를 하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학생회에서 대학교 성교육 강의를 찬반 투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었는데, 게다가 옛날에는 성교육 강사가 다 남자였는데, 여자가 성교육 강사를 하겠다고 와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실이 터질 뻔했어요. 성교육 강의도 처음인데 여자가 성교육 강사를 온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막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뭐 학보에도 실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은 되게 미션을 가진 분이셨어요. 되게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전문 강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강의가 처음이라 되게 서툴렀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이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적인 직업, 원래 간호사 출신입니다. 전문 간호사.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왜? 산부인과 간호사를 했었는데 낙태를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분이 아직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낙태를 하면 발이 보인대요. 발이 이렇게 발이 보여서 자기가 그 발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잘못된 성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성을 바꾸겠다라는 일념으로 투신해서 크게 성공하셨죠. 열정과 미션이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당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기가 조금 바깥으로 샜습니다만, 의사소통과 발표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이 중에 이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지난번 강의 들어보셨던 파트 1 강의 들으셨던 분 없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사실은 여기 파트 1 들으셨던 분이 또 들어올까봐, 그럼 제가 강의를 울고야 되잖아요. 매번 울고먹는데 또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강의를 같이 울고먹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다르게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강bil족 강의를 신청하셨는지 한 분 한 분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표정이 싹 굳으셨네요.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처음 발표했던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났을 때 내가 발표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게 향상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여 명 정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병아리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실력이 쭉쭉쭉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만나면 자기 병아리 시절을 기억을 못해. 진짜 원래부터 잘한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제가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나한테 비해서 저렇게 됐는데 자기가 잘나서 저런 줄 아나 보다.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무조건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면 처음 수업 모습을 녹화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성공하셨을 때 잘난 척하면 제가 보여줍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셨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여기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발표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부담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취사 선택. 나 앞에 나가서 얘기할게 하시는 분 나오시면 되고, 나 앉아서 얘기할게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왜 강bil족 강의를 신청하셨습니까? 나오시는군요.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오세요. 너무 반응 좋아요. 좋아요. 나오십시오. 좋아요. 자, 네, 짧게 얘기합니다. 그럼 짧게 얘기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제가 한 4개월 동안 10kg 감량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감량했어요. 그러면서 좀 저한테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이제 조금 진짜 시니어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50플러스 센터 강의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이런 강의가 저의 이제 사업에 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게 됐고, 몇 마디 안 들었었지만 저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은 강의입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완전히 운수 대기라는 거예요. 저를 만나신 것 자체가. 잠깐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팁들을 다 전달해 드릴 건데, 이분이 앞으로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서 발표 너무 잘하셨는데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의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인사. 인사. 또 다른 의견. 성함을 얘기 안 했다. 또 성함은 뭐 프라이빗하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다고 치고, 또 몰라? 없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외투를 벗고 나오시는 거예요. 공식석상에 나오죠. 자, 보세요. 남자분들도 너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여름에 실수 많이 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여름에 실수 많이 하세요. 여름에 왜 실수 많이 하냐면, 여름에 자켓을 벗죠. 이렇게 벗고 있다가
나오라 그러면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양복을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겁니다. 왜? 와이셔츠는 속옷이에요. 와이셔츠는 속옷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와이셔츠는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 안에 런닝 입으시는 건 한국만 그렇습니다. 외국은 와이셔츠 안에 런닝을 입지 않아요.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으시는 게 예의고 이게 훨씬 보기가 좋죠. 반대로 겨울에 이렇게 외투를 입고 계시다가 외투를 입고 나오면 미쉐린 타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눈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둔탁해 보이죠. 아무리 추워도 외투를 벗고 발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무대를 쓸 때,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 쓸 때 파커 입고 춤추는 거 보셨어요? 리허설은 파커 입고 춤춰도 올라갈 때는 얇은 옷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짧은 옷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상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발표하는데 자꾸 이렇게 단어를 까먹어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번 훈련 겸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옆에 분에게 마이크 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 아니요. 아니 뭐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요거 첫째 시간이라 그렇고 시간 지나면 우리 또 다 금방 치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중간에 앉았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쑥스러워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을 때도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하는데 두서없이 대답하는 저를 느껴가지고 제가 이런 강의를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카타리나라고도 제가 저를 소개하는데요. 남자 이름이라고 많이 그래서 네, 제 소개를 그렇게 하고요. 저는 학교 상담실에 있고요. 중고등학교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그렇고 뭐 강의하는 것과 내가 발표하는 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지난번에 어떤 큰 그룹에서 집단에서 구청 강당에서 한 100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갑자기 딱 시켜갖고 발표하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냥 골자 뼈대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전달을 해버렸어요. 내리고 딱 단상을 내려오니까 난 왜 살과 피를 섞는 이게 잘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좀 배워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비조 강사님의 책을 먼저 접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